라이팅은 전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텍스처링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매터리얼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딱 열어보시면은 창이 뜨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은 뭐 일반 매터리얼이 뜨든지 아니면 레드 시프트 매터리얼이 뜨든지 하는데, 옥테인은 이제 옥테인용 매터리얼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 매터리얼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 뷰어 윈도우에 매터리얼에 크리에이트에 옥테인 매터리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깔아놨는데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제가 커스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원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다 꺼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가 이제 기본 매터리얼이고, 글로시가 좀 광이 느껴지는 유광 매터리얼이고, 스페큘러가 투명, 메탈은 말 그대로 메탈. 유니버셜이 좀 특이한데, 유니버셜은 좀 범용.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얘를 조작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매터리얼이 좀 될 수 있다. 혹은 이제 디퓨즈에만 있는 속성이 있고, 글로시에만 있는 속성이 있고, 스페큘러에만 있는 속성이 있고, 매터리얼마다 속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유니버셜은 그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속성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나만의 매터리얼을 만들 수 있는 게 유니버셜 매터리얼이고, 뭐 믹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의 매터리얼을 섞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디퓨즈라고 하는 것과 스페큘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래 뜻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뭐 디퓨즈는 그냥 기본입니다, 스페큘러는 투명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디퓨즈랑 스페큘러는 갖고 있는 뜻이, 디퓨즈는 어떤 방향에서 보든 일정한 색깔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스페큘러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밝기도 달라지고, 색에 대한 어떤 정도도 달라지고, 반사값도 달라지고, 본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가 뭐 와인잔 같은 거에다가 투명 매터리얼을 적용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위터 아이콘을 꾸미기 위해서 글로시 매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광 매터리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매터리얼 매니저 화면에 바로 안 보이는데 약간 렉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화면을 클릭을 한번 해주면 바로 생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저희 학원 컴퓨터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 얘를 트위터 아이콘에 이 큐브 쪽에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미리 해볼 거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디퓨즈라고 하는 어떤 기본 색상을 조절하는 메뉴가 있고, 컬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편하게 수정을 좀 볼 수가 있는 와중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노드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 노드 에디터라고 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여기 화면의 조작은 Alt 누른 상태에서 휠을 클릭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움직일 수가 있고,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노드 에디터의 화면은 저희가 이전에 HDRI 엔비언먼트
이제 꾸밀 때 이제 여기에서 직접 이미지 텍스처 안에다가 뭐 클릭을 해가지고 파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노드 에디터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다. 그걸 알아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매터리얼에 노드 에디터 들어가서 이 디퓨즈에다가 어떤 노드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왼쪽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노드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RGB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 혹은 내가 이 왼쪽에서 좀 찾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위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RGB라고 검색을 하면 얘만 뜨고요. 이걸 드래그 해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고, 이렇게 왼쪽에 달려있는 점을 인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자리에 있는 걸 인풋에다가 연결한다고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뭔가 원인과 결과? 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GB 스펙트럼 노드를 클릭해서 컬러에서 원하는 컬러를 부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귀찮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매터리얼 자체의 디퓨즈 메뉴에 있는 컬러, 요 메뉴가 지금 요 메뉴죠.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를 그냥 수정해도 되긴 되는데요. 노드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노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뭐 필요한 속성이 있으면 요렇게도 연결하고 요렇게도 연결하고 뭐 요렇게도 연결해서 이 하나 만들어 놓은 노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 좀 더 조율이 필요해. 그래서 노드를 갖다가 이 중간에 하나 더 끼겨서 연결을 하고 싶어. 이런 노드를 중간에 뭔가 또 연결을 해서 색깔도 좀 더 바꿔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대조를 해보고, 이러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노드를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쓰기가 좋다. 어떤 마인드맵 같은 느낌으로 연결해서 쓰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아래쪽에는 러프니스라고 해서 뭐 직역하자면은 거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칠게 만들어서 여기 표면에 반사되어 있는 상을 조금 뿌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러프니스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수치값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수치값을 조절해도 되고, 아니면 플로트 텍스처라고 하는 이 그냥 수치값을 담고 있는 노드를 연결을 해줘도 되고요. 우리가 노드 꺼낼 때는 이런 식으로 노드를 꺼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점을 끌어다가 선을 뽑아서 아무데나 딱 놓으면 어떤 노드를 꺼낼래? 이게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플로트 텍스처 노드를 이런 식으로 꺼내서 연결해줘도 됩니다. 플로트 텍스처의 수치값은 러프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값은 0에서 1까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 플로트 텍스처의 수치값을 뭐 1을 줄 수도 있고, 뭐 10을 줄 수도 있고, 뭐 1000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유도리 있게 0에서 1까지의 값만 주자. 그래서 0.05 정도, 요 정도 주면 되겠고요. 이 러프니스에는
플로트 텍스처를 적용해서 직접적으로 수치값을 적용해도 되지만 이미지를 이제 연결해서 이 이미지의 밝기를 따져서 어떤 특정 부분에만 러프니스 값이 높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노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이즈 같은 그 이미지를 적용해가지고 특정 부분만 러프니스가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 검정색을 따진다는 거죠. 이미지의 하얀 부분일수록 러프니스가 1, 이미지의 검은 부분일수록 러프니스 값이 0.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할 건데 뭐 컨트롤 C, V를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왼쪽에 복사되는지 오른쪽에 복사되는지 항상 헷갈려가지고 저의 추천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러면 항상 오른쪽에 복사가 되니까 얘는 드래그해서 로고 쪽에다가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뭐 노드 에디터 들어가서 RGB 스펙트럼의 색깔을 바꿔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매터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여기 텍스처에 RGB 스펙트럼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자, Y자는 투명 매터리얼을 적용할 거고요. 매터리얼에 크리에이트의 스페큘러 매터리얼이라는 걸 꺼내서 이 스페큘러 매터리얼을 Y잔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Y잔에다가 매터리얼을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터리얼을 적용할 때 이 그룹에다가 매터리얼을 통째로 적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룹 안에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매터리얼을 적용해도 되는데 오브젝트에다가 매터리얼을 적용하고 이제 그룹에다가 매터리얼을 또 적용했을 때는 이거는 하위 오브젝트에 적용한 매터리얼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순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룹에다가 적용한 게 여기서 봤을 때 먹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2개 이상 적용할 수 있거든요. 매터리얼을 2개 이상 적용할 수 있는데 요렇게 추가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오른쪽에 적용된 매터리얼이 가장 최종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매터리얼의 적용 순서는 이제 종속된 그 하위 오브젝트일수록 최종적으로 적용되고 중첩됐을 때 오른쪽에 적용된 매터리얼일수록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게 돼요. 이 와중에 다른 오브젝트가 저 널 오브젝트 안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렇게 그룹 안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는 이 그룹의 색깔을 따라가죠. 그죠? 보시면은 이 큐브에는 아무 매터리얼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와중에 그룹의 매터리얼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룹의 색을 따라가요. 근데 Y자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색이 적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매터리얼이 적용이 따로 되어 있으니 Y자는 얘를 따라간다는 거죠. 큐브는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이 그룹의 색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이제 Y잔에다가
스페큘러 매터리얼을 적용했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뭐 노드 에디터 바로 확인을 해보면 스페큘러 매터리얼에는 디퓨즈 속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디퓨즈는 어떤 방향에서 바라봐도 일정한 색을 갖고 있는, 일정한 느낌을 좀 받게 할 수 있는 속성이 디퓨즈인데, 스페큘러라고 하는 건 이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어떤 밝기의 정도, 색상의 정도, 뭐 반사값의 정도,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정도값들이 달라지는 걸 이제 스페큘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큘러 매터리얼에는 기본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퓨즈 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스페큘러 매터리얼에는 뭘로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느냐? 여기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RGB 스펙트럼을 적용을 해서 색깔을 이렇게 수정을 보면 되는데, 기본 색깔을 수정을 보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내가 적용해 놓은 색깔보다 약간 진하게 들어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방향을 바라봤을 땐 이 와인잔의 앞면과 뒷면이 겹쳐 보여서 그렇거든요. 와인잔의 앞면과 뒷면이 겹쳐 보여서 더 진하게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에서 우리가 색깔을 바꾸면 내가 적용한 색깔보다 조금 색이 진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색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속성이라기보다는 물체가 있으면 빛을 받아들이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로 어떤 색깔의 빛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빛이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머금어지게 되면서, 이 빛이 뭉치게 되면서 뭉쳐지니까 더 색이 진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러프니스에다가 플로트 텍스처를 연결을 해서 0.0001이라도 수치값을 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 세상에 완전히 러프니스 값이 0인 물체는 없다. 세상에 완전히 매끄럽고 완전히 투명한 물체는 없다. 이런 걸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플로트 텍스처 값을, 그러니까 이 러프니스의 수치 값을 0.0001은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스페큘러 매터리얼에서 여기 보시면 커먼 항목이라는 게 있고요. 이 페이크 섀도우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바닥에 이 투명 매터리얼로 인한 그림자가 들이우는 걸 최소화해서 자기 자신도 까무잡잡해지는 거를 좀 최소화하는 거예요. 보시면 느껴지죠? 근데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알파 채널을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를 할 때, 요 스페큘러 매터리얼은 투명하게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은 투명해지는데 오히려 투명 재질인 얘가 투명해지질 않아. 이거는 커먼 항목에서 에펙트 알파, 이거를 체크를 해야 나중에 배경을 투명하게 출력할 때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시월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되게 얇은 벽처럼 처리한다는 건데, 이게 굴절률이 심하거든요. 원래 이 와인잔에
그 엄청난 굴절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인덱스라고 하는 수치값이 있어요. 지금 1.5라고 되어 있죠. 투명 재질마다 이 굴절률 값이 다른데요. 실제로 구글에다가 굴절률 표라고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굴절률이 수치값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보통 1.33, 유리가 보통 1.5, 다이아몬드가 막 2.4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인덱스 값의 기초 값이 유리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1.5.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굴절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 값을 쫙 올려보면은 더더욱 굴절률이 세지고, 인덱스 값을 낮추면 굴절률도 낮아져서, 진짜 인덱스 값을 뭐 1 이렇게 써버리면 뭐 아무런 굴절률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무슨 투명 인간 처리 되는 듯한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뭐 다이아몬드처럼 표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절률도 굴절률이지만 이 난반사가 세게 일어나가지고 약간 오묘하게 이 속에 색상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RGB, 이 레드, 그린, 블루가 살짝 난반사에 의해서 흩어지는 듯한, 이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해가지고 프리즘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색이 나뉘는 듯한 뭐 그런 표현이 다이아몬드에 살짝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그 디스펄션이라고 하는 수치값이 있어요. 이거를 며칠 줬더라? 0.44? 0.043인가? 그러니까 이걸 정말 조금 줘도 그 느낌이 완전 잘 나타나요. 디스펄션. 0.0 단위로 줘도 이런 식의 RGB가 흩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거죠. 뭐 프리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제 색이 나뉜다.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노이즈를 엄청 많이 유발하고요. 노이즈를 엄청 유발함과 동시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옥테인 세팅에서 샘플 값을 엄청 올려야 돼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샘플 값을 엄청 올려야 된다. 그래서 디스펄션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넣었다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되게 굴절이 심하게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이 스페큘러 매터리얼의 커먼 항목에서 신월 이걸 체크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체가 굴절률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콜라병. 여기서 좀 굉장히 디테일한 개념이 시작되는데요. 우선은 여기 라벨은 좀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라벨이 좀 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에 그 모델링 부분을 좀 복사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가 라벨을 이렇게 붙일 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잖아, 따로. 그쵸? 스티커가 따로 붙어 있는 거니까 뭔가 스티커라고 할 만한 모델링을 여기다가 따로 만들자. 이제 그런 취지인데, 자, 잘 따라오세요. 그 병콜라 널 오브젝트 안에 유리병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면 선택 툴로 루프 셀렉션으로 자, 요 정도를 먼저 둘러 잡으시고요.
이 정도를 먼저 위쪽을 둘러 잡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도 좀 둘러서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위쪽 면을 둘러서 잡으시고 아래쪽 면을 둘러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간 영역 있죠. 이 중간 영역을 우리가 Fill Selection이라고 하는 걸로 한 번에 선택해 볼 거거든요. Select에 Fill Sel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 Fill Selection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대보면 이제 이쪽 가운데가 다 선택될 겁니다 라고 뜨거든요. 근데 그냥 클릭하면은 위아래 클릭해 놨던 건 이제 사라져가지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ill Selection으로 여기를 클릭을 해줘야 우리가 방금 전에 위아래 잡아놓던 그 면들과 다 같이 여기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해주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스플릿이라고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면에 복사본 오브젝트가 따로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지워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2024 버전 쓰고 있잖아요. 2026 버전 최신 버전 쓰면 스플릿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원래 잡아놨던 건 없어지고 얘에 대한 복사본 오브젝트가 따로 생긴다. 그러니까 스플릿은 나누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딱 나누게 되는 기능이 따로 생겼는데 2024 버전까지는 스플릿을 해주면 원래 건 없어지지 않고 내가 잡아놓은 면에 대한 복사본 오브젝트가 그냥 따로 생긴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복사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복사본이 만들어졌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라벨이라고 한 다음에 모델 선택 툴로 이동 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얘만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델 선택 툴로 이동 툴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복사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자리 이대로 크기를 조금 키울 거예요. 그래서 모델 선택 툴로 스케일 툴을 선택하시고 빈 공간을 잡고 오른쪽으로 약간 드래그해서 크기를 살짝 키우는데 이게 또 크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키워지면 안 되거든요. 양옆으로만 키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자, 요러면 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디스플레이의 고라우드 쉐이딩으로 보자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디스플레이의 고라우드 쉐이딩으로 보시면 되겠고 크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빈 공간을 잡고 크기를 키우면 위아래로도 크기가 커지니까 여기 보시면 X축과 Z축 그 사이에 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X축, Z축을 딱 둘이 같이 잡을 수 있는 아이콘이고 X축과 Z축 그 사이에 난 아이콘 얘를 잡고 키워주시면 X축, Z축으로만 크기를 좀 키울 수가 있어요. 약간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병부터 한번 꾸며볼 건데요. 스페큘러 매터리얼을 그냥 아예 새롭게 만들게요.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이름을 이제 그냥 유리병이라고 하고 오브젝트에 적용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노드 에디터 들어갈게요. 자, 노드 에디터에서 마찬가지로 투명 매터리얼은 트랜스미션 쪽에다가 RGB 스펙트럼 노드를 적용해서 색깔을 콜라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색을 바꿔볼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색을 바꿔보니까 콜라 같은 느낌보다는 무슨 맥주병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간장병 같아 보이기도 하고 콜라 같은 느낌이 생각보다 어떻게 색깔을 조절해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코카콜라 그 병의 이미지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약간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더 진하게 느껴져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약간 갈색깔로 진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정면으로 보는 부분 있죠. 정면으로 보는 부분들은 그냥 좀 노란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는 각도, 보는 이 경사에 따라 색상의 정도가 좀 달라 보이게 되는데, 색상의 정도라기보다는 약간 밝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프레넬 현상이라고 해요. 프레넬. 요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영상인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그 물체를 보는 각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 보인다. 밝기도 달라 보이고 반사값도 달라 보이고 굴절률도 달라 보인다. 뭐 이런 현상을 갖다가 프레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사람 카톡을 크기 훔쳐봐. 근데 화면이 뭔가 이제 반사되는 상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핸드폰을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는 잘 보입니다. 화면이 잘 보여. 근데 옆사람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봐. 비스듬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뭐 상이 맺혀가지고, 이 화면에 뭐가 상이 맺혀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 부위별로 발생되는데, 뭐 와인잔이 있어. 뭐 와인잔이든 뭐 콜라병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수직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어떤 반사율이라든지 굴절율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좀 뭔가 투과되게 잘 보여. 투과되게 보여. 왜냐하면 반사나 굴절율이 여기서 잘 안 느껴지게 되거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근데 비스듬하게 보는 부분 있잖아요. 비스듬하게 보는 부분들은 뭔가 보는 각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 부분은 반사율과 굴절율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느껴져요. 엄청 잘 느껴져서 그 상이 여기 맺힐 상이 이런 부분에 다 맺힌단 말이에요. 보통 하이라이트나 어떤 반사되는 상이 가장자리에 많이 맺히게 되죠. 이 중앙 부분은 투과돼서 보이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계각이라 그래가지고, 임계각이라 그래서 어떤 밝기, 뭐 반사율, 뭐 굴절률 등이 딱 달라 보이게 되는 지점, 뭐 이걸 이제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물질별로 이 임계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프레넬의 정도에 따라 이제 얘는 이런 물질이야, 쟤는 저런 물질이야, 이런 걸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프레넬 표라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각도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서서히 비스듬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뭐 물에 어떤 상이 맺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도요, 계곡물을 생각해봐요. 저희 계곡물을 생각해봤을 때 계곡물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꽂아서 보면 계곡 그 밑바닥에 돌들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계곡물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저 멀리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고 있으면 찰랑찰랑 하늘이 반사되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계곡물의 그 투명한 그 밑바닥에 돌이 안 보이고 반사되는 하늘 상밖에 안 보이거든요. 딱 그게 이 돌이 안 보이고 반사되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각도가 한 이 지점에서부터 확 꺾이기 시작하죠. 이게 임계각입니다. 그래서 물질별로 그 임계각이 다르다. 그래서 프레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 지금 뭐 콜라병에 이런 프레넬 속성을 뭔가 적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옥테일랜더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좀 다른 걸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RGB 스펙트럼을 없애세요. RGB 스펙트럼은 삭제하시고, 뭐 새로 고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이거 눌러주세요. 트랜스미션에 옥테인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셔가지고 옥테인 그라디언트 노드를 달아주세요. 꺼내주시면 그냥 그라디언트라고 써있을 텐데 정확하게는 옥테인 그라디언트라고 검색해서 꺼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라디언트도 따로 있거든요. 그냥 그라디언트, 옥테인 그라디언트 따로 있는데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명확하게 검색해서 꺼내주셔야 되고, 얘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약간 애프터 이펙트의 좀 레벨 속성이랑 틴트 속성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의 틴트는 이 검정색을 수정하고 하얀색을 수정하면 이미지의 검정색이 그 색으로 수정되고 하얀색이 그 색으로 수정되는 게 이제 틴트였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주는 거잖아요. 요렇게 서로를 땡겨가지고 대비를 주는 거, 그게 레벨이었죠. 그래서 이제 옥테인 그라디언트는 레벨과 틴트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우선은 요런 식으로 좀 가깝게 처리를 합시다. 우선은 요렇게 좀 가깝게 좀 대비를 많이 줘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더 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을 잡고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고 포로프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로프. 뭔가 이거는 이제 제한 영역을 둔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제한 영역을 통해서 이 두 영역을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제한 영역을 통해서 이제 두 영역을 나누겠다, 이제 이건데, 포로프 맵을 이제 추가를 하시고, 우선 여기 있는 그 스큐 팩터라는 값을 좀 줄여봐야 돼요. 스큐 팩터라는 값을 이렇게 줄여보시면 한 2.5까지 줄여볼까? 스큐 팩터라는 값을 2.5까지 줄여보시면 여기 미리 보기 아이콘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흰색 부분과 검정색 부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약간 올챙이알 같은 느낌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갈수록, 오브젝트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흰색이 되고 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옥테인 그라디언트에서도 좀 땡겨놨어야 된다는 거죠. 대비값을 이렇게 땡겨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비값을 땡겨 놔야 되고 포르프 맵에서도 포르프 스큐 팩터 값을 낮춰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옥테인 그라디언트에서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컬러 피커를 추가해버렸다라고 하면 잡고 내리면 없어집니다. 그럼 검은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좀 노란색을 만들어버리고 하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갈색을 만들어 주시면 어때요? 확실히 점점 콜라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면 뭐 컬러 피커를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는 뭐 빨간색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줘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줘보자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갈색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상 조합을 통해서 좀 자연스러운 콜라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병이 또 약간 초록초록한 것 같지 않아요? 병의 이 가장자리는 조금 초록초록한 것 같기도 하고 촬영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뭐 크로마키 같은 걸 좀 쓰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주고 러프니스가 또 0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러프니스에다가 플로트 텍스처를 달아서 마찬가지로 0.01 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잔보다는 그래도 러프니스가 높아요. 와인잔이 진짜 투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와인잔보다는 러프니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0.01 주겠습니다. 이제 요 라벨을 꾸며볼게요. 매터리얼의 크리에이트에 글로시 매터리얼 또 하나 꺼내주시고요. 라벨에다가 적용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름은 라벨이라고 하고 더블 클릭해서 노드 에디터 들어가서 이 디퓨즈에다가 이미지 텍스처라는 노드를 달아주세요. 이게 HDRI 앰비언먼트에 달려있는 거죠. HDRI 앰비언먼트에도 이게 똑같이 달려있고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꺼내면 바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드렸던 이 콜라 텍스처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근데 크기는 좀 크게 적용됐어요. 얘가 크기는 좀 많이 크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보시면 트랜스폼이라 그래서 여기 UV 트랜스폼이라는 걸 딱 눌러보세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 UV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를 딱 눌러보시면 왼쪽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노드가 추가되고요. 이거는 내가 직접 달아도 돼요. 내가 직접 노드를 검색해가지고 달아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포지션. 그러니까 T라고 써져 있는데 포지션이에요. T라고 써져 있지만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지션, 스케일, 요거 비율 체크하는 거 풀어서, 근데 이거를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 방향으로 돌릴 건데, 이제 세로로 되어 있죠? 가로 방향으로 돌릴 건데, 여기 로테이트 Z, 이걸로 마이너스 90도, 로테이트 Z 마이너스 90도 돌려주시고, 이제 포지션 Y값 조절도 해야겠지만 스케일에 대해서도 지금 로테이션을 90도 돌려놨기 때문에 X축이 Y축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Y축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에 대한 수정을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파일을 뭐 제대로 적용하려면 이런 걸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텍스처는 캔콜라용이어가지고 여기 이미지 텍스처 있죠? 이미지 텍스처의 파일 여기다가 수정해서 넣어주세요. 각도는 RZ 값은 다시 0 주셔야겠죠.
그래서 RZ 값은 0을 다시 주셔야겠고, 이렇게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랑 조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러프니스에다가 그냥 또 플로트 텍스처 달아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0.01 주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약간 셀로판 재질? 그런 느낌이죠. 어느 정도 반딱거리는 느낌이 잘 나고, 만약에 이게 종이 재질이었으면 이제 꾸깃꾸깃한 이제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얘는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자, 메탈릭 메터리얼이라는 걸 꺼내서 이름을 병뚜껑이라고 하시고 병뚜껑에다가 적용을 해 보시면 되는데, 적용하자마자 벌써 좀 이쁘긴 이뻐요. 확실히 이제 딱 메탈 느낌이 나면서 이쁘긴 이쁜데, 얘도 더블 클릭해서요, 노드 에디터 들어가면 우선 러프니스를 좀 플로트 텍스처를 적용해서 0.1 정도 줘볼까요? 우선은 러프니스에 플로트 텍스처를 적용해서 0.1 정도 적용하고요. 얘는 또 뭘로 색깔 바꿔야 되냐? 얘가 디퓨즈가 있긴 있는데, 디퓨즈에다가 뭐 색깔 바꾸려고 해도 별 변화 없거든요. 얘는 색깔을 바꾸려면 여기 스페큘러라고 되어 있는 데에다가 이제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색을 이걸로 바꾸기 전에 여기 보시면 IOR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IOR이라는 속성이 있고, 이게 이제 인덱스 오브 뭐 리프렉션 이런 거의 약자거든요.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그러니까 굴절률 수치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제 굴절률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굴절률에 따라 색이 바뀐다 해서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RGB IOR 속성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프리셋이 골드인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게 금색이 되기 위한 RGB 값으로 자동 설정되면서 색깔이 금색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셋이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해 먹기가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철로 해가지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수치값을 직접 건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색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제 여기에 있는 IOR 값을 이용해서 색을 바꾼다고 하면 스페큘러가 안 먹히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여기 IOR에 RGB IOR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스페큘러가 안 먹힙니다. 그냥 IOR 값을 기본으로 두고 스페큘러에다가 RGB 스펙트럼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뭔가 약간 심심해. 뭐가 심심하냐면, 이 메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짜 철물점에 가서 이 철사 같은 거를 새 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구를 갖다가 새 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스크래치가 약간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구현해 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어떤 생채기가 난 모습을 구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요. 이거는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뭐 스크래치 텍스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얘도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소스들이 있고요. 범프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게 약간 포토샵이랑 애프터 이펙트의 베벨 엠보스 같은 그런 느낌? 베벨 엠보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페이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페이크를 준다. 애프터 이펙트의 매핑 개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우리가 CC 글래스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효과 적용하면 소스 집어넣을 때 속성이 범프 맵이라고 써 있잖아요. 범프 맵 속성이 어떤 이미지 집어넣을래? 그 이미지의 밝기 차이에 따라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적용해서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주겠다. 그게 이제 범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연결을 해서 스크래치 텍스처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근데 보면은 흰 부분이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검은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선 부분이 좀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스크래치를 생각하면 사실 반대죠. 이렇게 스크래치 난 부분이 움푹 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보시면 인버트가 있어요. 이게 뒤집는 게 있거든요. 뒤집는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심하죠. 너무 이거는 뭐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스크래치가 난 상태인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파워 값도 있고 감마 값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마 값을 이렇게 조정해서 좀 정도 값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생채기를 위해서 텍스처를 적용한다고 하면 범프도 범프지만 러프니스의 플롯 텍스처 대신에 이미지 텍스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그 러프니스가 느껴지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얘는 또 무슨 상황이냐,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러프니스에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흰 부분이 러프니스가 많이 들어가고 검은 부분이 러프니스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반대 상황이 나와야 돼. 반대 상황이 나와야 돼서 이미지 텍스처에는 인버트를 체크하지 말고요. 우리 요 범프에 나 있는 선 있죠. 여기를 중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노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버트 노드를 요렇게 땡겨주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사진 퀄리티가 좋진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뭔가 계단 현상처럼 깨지게 되는데 그만큼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의 해상도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사진의 해상도가 높아야 여기에 이런 스크래치의 품질도 좋아진다. 지금은 약간 좀 계단 현상처럼 느껴지는 바가 있으니까 사진 해상도가 후져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윗방향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옆방향을 보시면
이 역방향에는 뭔가 좀 이렇게 위아래로 찌부돼서 적용되는 듯한, 양옆으로 늘어나고 위아래로는 찌부돼서 적용되는 듯한 모습을 옆면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뭐 여기 이미지 텍스처에 있는 프로젝션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검색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션은 입사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오브젝트에 입혀지는 방향을 얘기해요. 그림이 오브젝트에 입혀지는 방향. 프로젝션. 그래서 이제 얘를 클릭해가지고 텍스처 프로젝션을 박스 이런 걸로 해주신 다음에 트랜스폼을 스케일을 알맞게 좀 줄여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위에도 어느 정도 이제 비율 맞게 적용이 되고 여기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